탐나는 인생으로 이끌어줄 오늘의 탐나는 책.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은이 박성만. 출판사 빌리버튼.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한 이들에게 전하는 심리학자의 지혜. 20여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하고 불안, 고독, 공허함을 다독여온 심리치유 전문가 박성만의 처방.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잘 보면 살 길이 보인다. 1년 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직을 당하자 그동안 쌓인 불안이 터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대형마트 실내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사나.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실직은 두 번째 문제다. 무너진 삶에 대한 의욕을 세워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자신의 처지가 그러니 카트를 밀고 오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어떤 젊은 부부가 딸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딸아이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보조개가 쏙 들어가게 웃고 있었다. 구겨진 그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대학 졸업반인 딸이 저만할 때도 나에게는 어떻게 사나 하는 고민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깨달음이 왔다. 그래, 인생은 절에서 사는 거야. 이게 몇 달 만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생각한 것이 그동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괴로워했는데 요즘 졸업을 앞두고 예민해진 딸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다 우울증에 걸린 나 때문일 것이다.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무조건 딸 얘기를 들어줘야겠다.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야지. 나에게도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직 재취업을 못했고 국가의 경제위기는 불을 보듯 뻔한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편안함이 왔다. 방금 전만 해도 긴 한숨만 나왔는데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사랑하는 능력이 곧 인생의 능력이다. 성경에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구절이 있다. 그의 마음이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오고 있었다. 생각하기가 보기가 되었고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이 되면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다. 살아있는 것은 다 살 수 있다. 이를 깨달음이라 한다. 깨달음은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고 그곳이 이곳이 되게 한다. 30대 후반이 되어서도 마땅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전전긍긍하는 고학력자 남자가 있었다. 대인기피증에 불안장애도 있어서 인간관계와 사회 적응에 뒤처졌다. 그는 과거의 부모를 원망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되풀이해서 걱정했다. 나는 그의 괴로운 푸념을 인내심을 가지고 다 경청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부터 돕고 싶었다. 외로운 그는 단칸방에서라도 소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좋다고 시집와서 고생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때 고마웠다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목공일을 배워 얼마 전부터 정식 기술자가 되어 독립했고 결혼도 했다는 거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살아있는 것은 다 살기 마련이라는 믿음을 가진 후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몽상가였습니다. 몽상이란 현실을 앞에 두고 유체 이탈하는 것에 불과한데 저는 몽상을 이상주의자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 시절 제가 고통을 겪은 까닭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목공 보조일을 하면서 제 눈은 한순간도 목공 도구나 나무에서 뗄 수 없었습니다. 보는 눈, 그것으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걱정거리는 몸은 꼼짝 않고 생각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에 생긴다. 성공도 인생이고 실패도 인생이다. 최근 영국의 한 저널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의 우정 결핍은 거의 바닥이라고 한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 실패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식 성공주의를 들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야 실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기 치유력과 우정의 관계. 심리치료 임상에서 내담자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지 묻는다. 우정은 하루 저녁에 술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친분을 쌓으면서 천천히 만들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이 있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 능력이 있다면 살면서 겪는 웬만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한국은 정이 많은 민족이고 특히 우정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우정 결핍 지수가 바닥이라니. 한국식으로 우정을 과시하는 우리가 남이가 이 허세가 드러난 것이다. 친구들 관계가 사회적 직분과 재력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동창회 모임에는 그래도 명함 좀 내밀 만한 사람만 나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진 탈퇴하게 된다. 성공담은 미담이고 실패담은 금원처럼 되었다. 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실패를 나누지 않는 우정은 우정이 아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영국이 5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에 심리 정서적 원인이 된 자살은 내면에 쌓아둔 부정적 감정이 많아 극한 상황에서 그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해 일어난다. 그것을 미리 꺼내놓으면 덜 고통스럽고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고 자살할 이유도 없어진다. 도대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1명이라도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친구 10명이 있는 것보다 낫다. 온라인 친구 1000명보다 오프라인 친구 1명이 더 소중하다. 관계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구성된다. 앞에서 인용한 보도대로 한국이 드디어 실패를 받아들이기로 시작했다면 덩달아 우정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실패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 경험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보다 유의미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존재의 표현으로 본다면 인생관도 달라질 것이다. 치유가 되는 인간관계가 많아질 것이고 한국은 더 이상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상위에 랭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우울증이 와서 불면에 자살까지 생각하는 은행 지점장이 있었다. 밤낮 가리지 않으며 일했고 실적을 위해서 자존심 따위는 일찌감치 버렸다. 어떤 때는 자신의 윤리적 수칙마저 무시했다. 은행 지점장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고 피를 말리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벌써 물러난다고 생각하니
더 승진해야 하는데 못하고 퇴출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분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더 승진했어야 했으나 억울하게 못한 몇몇 퇴직 은행원들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모임에서는 성공담과 실패담 모두가 인생의 소중한 경험임을 서로 인정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음을 서로 격려했다. 그들은 성공담보다 실패담을 나누면서 친해졌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정 같은 것을 느꼈다. 그는 한평생 살아온 은행원의 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있을 실패에 대해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졌다. 두려움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가장 낮은 주파수라고 한다. 두려움을 떨친 것은 임원으로 승진하여 몇 년 더 근무하는 것보다 더 값진 소득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한 번 실패를 했으면 다음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 라는 부담감을 준다. 생존을 위한 개발 시대에는 그 말은 옳았으나 지금은 아니다. 성공담과 실패담, 이 둘은 내 삶을 꾸미는 내러티브다. 우울증은 어떻게 성장통이 되는가? 인류가 가장 먼저 앓은 마음의 병, 즉 우울증은 성장통이다. 의식적 차원에서 우울증은 삶의 무의미성 때문에 오지만 무의식에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우울증은 현실이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아서 오는 마음의 방황기다. 모든 방황기가 그렇듯이 우울증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 나이를 먹으면 우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자살자의 대부분은 우울증 환자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려니 힘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내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존엄하게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병리적 우울에서 건강한 우울로 나오는데 실패한 것이다. 우울증은 우울한 정서가 성격의 일부가 된 사람부터 약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지경까지 그 층이 다양하다. 성장과 변화의 욕구가 큰 생애 후반에는 우울증이 꼭 찾아온다. 지금 이대로 마냥 좋은 사람들은 성장을 포기했으니 우울증이 오지 않거나 한참 뒤에 올 수 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우울증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성장 시간은 멈춰 있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정신치료를 박회적인 환상에서 건강한 우울증, 즉 자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우울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는 우울해야 자신을 살피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생겨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울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역사를 가진 우울증이 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거나 무관심을 당하거나 죄책감에서 나오지 못해 생긴 우울증이다. 이들에게 우울은 인격의 일부가 되어 예술적 능력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우울과 싸우면서 위대한 소설을 썼고 말년에는 방랑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켜 나갔다. 고우도 정신분열증까지로 확대된 우울증과 싸우면서 위대한 예술품을 창조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병 수준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거나 직장을 사직한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기분을 상승시켜 우울을 방어하려는 조울증에 걸린다. 조울증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때부터 환자는 고통을 가족과 공유한다. 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가족 모두가 그 짐을 함께 진다. 이 경우에 가족에게 주는 성장의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그렇다고 가족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은 아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것은 운명으로 받는 것이 최선이다. 운명은 이성의 한계밖에 존재하기에 이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에는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가족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게 될 것이다. 둘째, 원인이 분명한 우울증이 있다. 직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던가 해결하지 못한 분노나 불안이 누적되었다던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무기력에 빠지면서 우울해진다. 평소에 자신을 너무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억압된 것은 풀어질 방책을 기다린다. 이분들은 좀 더 많이 표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될 대로 되라식의 배짱도 필요하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 급성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 생의 중요한 전환기의 성장통으로 나타나는 우울이다. 성장은 익숙한 세상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익숙한 것에 있고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혼란기에 현실에서 철수하고 싶어진다. 성장통으로서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것이 별로 없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바라고 견뎌내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치유책이다. 만 3세, 사춘기, 중년기, 노년 초기에 이러한 우울 증상이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우울증을 대하는 3가지 자세. 우울증은 결과가 아니라 통과 의례다. 우울은 정신에너지의 낙차를 만들어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우울증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찾아온 잿빛으로 가장한 천사다. 제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그의 의지를 탓하지 말라. 첫째, 우울은 올 것이 온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울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것을 남기고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져라. 우울을 피해 도망가면 조증도 온다. 레저 활동이 일순간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거기에 치료를 기대하지 말라. 우울은 당신이 우울해지기를 원한다. 우울증에 대한 지적인 원인 분석은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살다 보니 이런 감정의 곡선을 다 겪는구나 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라. 받아들인 우울증은 더 이상 우울증이 아니다. 우울은 깊은 고요와 평화로 당신을 보상한다. 반면 우울을 거부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둘째,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하라.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찾지 않아서 그렇다. 찾아보면 누구나 다 있다. 그것을 하라. 하다 보면 그것에 빠진다. 멍 때리는 게 좋으면 멍을 때려라. 아니면 북한산이라도 열심히 올라라. 내담자 중 한 사람은 40대 중반에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겹쳐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잠든 처자식을 보고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서 주야장천 매일 북한산만 올랐다고 한다. 몸이 피곤하니 잠이 잘 왔고 정신이 맑아져 삶에 의욕이 생겼고 곧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 지금은 성공했다. 셋째, 영적 처방이다. 사람은 본래 지고한 평화 안에 존재하는 빛이다. 지금은 잠깐 외부 세계에 노출되어 낯선 감정에 빠져 있다. 낯선 감정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감정에 좌지우지 당할 수는 없다. 낯선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참된 자기와 만나야 한다. 참 자기는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쓰레기라 하는 것도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삶의 퍼즐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참 자기는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각성시킨다.
꾸준한 명상과 영적 독서는 참 자기를 만나게 해준다. 마음의 독감, 공황장애를 보듬는 법. 최근에 공황장애의 발병 연령대가 가장 많은 40대에서 20대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20대가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들의 불안한 심리가 사회적 병리로 나타난 것이다.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 중에는 공황장애 환자가 종종 있다. 그들은 인기를 유지하고 더 잘 보이려는 부담감 때문에 불안이 누적되어 공황장애에 걸린다. 쉬는 것이 사는 것이다. 공황장애는 처리하지 못한 불안이 쌓여 더 이상 억압으로도 타협이 안 될 때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긴 심신의 병이다. 심리적 불안과 함께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얼굴이 홍조가 되는 등 몸의 증상도 동반하는 괴로운 병이다. 우울증이 흔하게 오는 감기라면 공황장애는 독하게 오는 독감에 비유할 수 있겠다. 20대 청년의 공황장애는 취업난의 사회적 위기가 불안을 조성해 급성으로 온 경우가 많다. 그것은 동시대에 사는 많은 청년들이 집단으로 앓는 고통이다. 불안이 몸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쓰려 한다. 마음이 몸에게 쉬라고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지 못해서다. 복식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명상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라. 즐거운 놀이를 함으로 감정을 순환시켜라. 증상은 현저히 줄어들고 마음이 정리되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은 스트레스로 자신의 존재를 예고한다. 스트레스는 마음에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잠깐 보류하고 쉬었다 가라는 신호다. 웬만한 스트레스는 며칠 쉬면 사라진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좀 쉬면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대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쉰다. 우리가 살면서 얻은 병은 내 병이면서 꼭 내 병만은 아니다. 내가 병들면 공동체도 함께 병들고 내 병이 치료되면 공동체의 병도 함께 치료된다. 이 원리를 가족에 대입해보면 자명해진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쉬기는 정말 힘들다. 경쟁자는 뒤에서 따라오고 앞을 보면 또 다른 경쟁자가 저만치서 달리고 있다. 새벽에 출근했다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많다. 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못 박는다 해도 법의 사각지대는 항상 있다. 쉬었다 가라는 표지판 앞에서 쉬지 못하니 상대도 쉬지 못하여 사회적 불안지수는 더 높아진다. 최근에 공황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 본능보다 삶의 본능이 더 강하다. 살려면 쉬어야 한다. 쉬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쉬는 존재가 아니라 쉬기 위해 일하는 존재다. 일하면서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싸우니 쉬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은 마음의 병을 만들어 쉬지 못하는 사람을 강제로 쉬게 한다. 그래도 쉬지 못할 환경이니 공황장애 환자는 증가한다. 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즉각 쉬어라. 경쟁 구도에서 잠시 물러나 앉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지 살펴라. 나는 삶을 경쟁으로 보는지 진정한 자기 실현으로 보는지 살펴라. 내 존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라.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그것을 경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실과 애정의 문제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경쟁 구도에 밀어넣은 집단의 요구를 멀리하라. 공황장애는 집단의식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친절한 질병이다. 우리 위에 있어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집단의식을 경멸하라. 우습게 여겨라.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지수는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집단으로 다시 돌아가라.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생생해질 것이다. 공황장애는 이를 따라다니느라 주변을 보지 않고 달려온 사람에게 이제는 주변을 보면서 천천히 인생 여행을 하라는 마음의 표지판이다. 하다못해 발코니에 있는 꽃 화분이라도 관심 있게 보라. 하루 24시간을 하늘 한 번 보지 않고 달리는 삶은 바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구름과 달과 별을 주의 깊게 봐라. 생각을 줄이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을 잘 보라.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공황장애의 표지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 정신치료 전문가들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권한다. 운동하세요. 취미생활을 하세요. 술을 줄이세요. 담배 끊으세요. 커피를 줄이세요. 다 심요법이다.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를 권한다. 어린 시절이 성장 환경에 뿌리를 두지 않은 급성으로 온 공황장애는 심요법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황장애 표지판의 본질적 메시지를 읽어야 인생의 공황장애에 걸리지 않는다. 마음이 질병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거의 다 사고의 전환이다. 공황장애로 한 5년간 약물을 복용했다는 50대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약물은 쉬지 않고도 인체의 생화학 반응을 유도해 쉬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했다. 투약으로 불안을 잠재운 것이다. 증상은 잠시 없어졌지만 오랜 투약으로 정신의 부조화가 발생해 멍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잠이 많아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치료를 선택했다.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1시간의 상담은 그에게 평화로운 휴식이었다. 상담 회차가 증가하면서 그는 평화로운 휴식의 공간을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상담은 끝났다. 약물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것이다. 약물에만 의존하면 약물이 엄마가 되어 평생 엄마를 끼고 살아가야 한다. 본인의 의지로 약을 끊는다. 단약으로 그동안 억압했던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잠깐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막아놓았던 불안이 제 존재를 알리려고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잘 견뎌보라. 스스로 견디는 힘이 생길 것이다. 자아는 불안을 억압하는 일을 안 해도 되니 잉여 에너지는 새로운 것을 찾는다. 당당히 자기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처녀 때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다가 뒤늦게 자상한 남자와 결혼하고 증상이 개선되어 단약을 한 4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2명 낳고 아이 교육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무렵에 그녀만의 완벽주의가 작동해 공황장애가 재발되었다. 마침 부부는 뉴질랜드로 취업할 기회를 얻었고 서슴지 않고 이삿짐을 꾸렸다. 부부는 그곳의 자연환경에 맞춰 하루 3끼 먹으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쉬엄쉬엄 살기로 작정했다. 초기 적응 기간을 빼고는 공황장애가 재발되는 일 없이 그녀는 정말 잘 지냈다. 내가 변하기 힘들면 환경에 변화를 주어 나를 변하게 할 수도 있다. 남태평양 비문명 섬에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신경증 환자가 없다. 자신과 주변을 비문명의 섬으로 만들면 공황장애는 사라진다. 느리게 쉬엄쉬엄 행하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을 보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기억하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동안 당신이 무시한 볼 것의 소중함을 알면 공황장애는 축복이 된다. 내가 공황장애의 실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다. 센 약물을 복용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그들의 고통은 가족이 함께 지기도 한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자신이 세워야 한다. 천천히 쉬엄쉬엄. 생각은 줄이고 보이는 것을 잘 보아야 한다.